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은 이제 단순히 흥행에 성공한 작품이라는 범주를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개되자마자 비영어권 TV 쇼 부문 정상에 올라섰고 이후 2주간 연속으로 1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누적 시청수는 2110만을 기록했고 총 시청시간은 2억 2580만 시간에 달하며 놀라운 성과를 써내려갔습니다.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46개국에서 정상을 차지한 것은 물론이고 문화적 장벽이 높다고 평가받는 미국과 영국, 인도, 프랑스, 독일, 브라질까지 포함해 전 세계 99개국에서 탑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성과는 더 이상 K 콘텐츠의 일시적 유행이나 우연한 성공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록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왜 전 세계 시청자들이 참교육이라는 이야기에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특히 교권보호국이라는 한국적 상상력에서 출발한 극단적인 조직 설정이 국경과 문화권을 뛰어넘어 폭발적인 공감을 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세계인들은 한국 교육 제도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문제를 그 안에 투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참교육은 강렬한 액션과 통쾌한 응징을 앞세운 학원 장르 작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작품 중심에 자리한 핵심은 학교라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안에서 무너져 내린 권위와 사라진 책임, 그리고 제도 속에서 방치된 피해자들의 현실입니다. 원작 웹툰이 연재되던 시기 한국 사회는 교권 실추와 학교 폭력 사각지대 문제로 큰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법은 멀게 느껴지고 현실적 해결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제도가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불신까지 확산됐습니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은 이러한 한계를 정면으로 파고들며 법과 절차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을 초법적 방식으로 다룹니다. 고위층 자녀라는 배경 때문에 처벌을 피하는 권력형 학폭 문제, 교사를 향한 악성 민원과 언어폭력을 사실상 방치하는 학교 행정의 무기력함까지 주인공 나화진은 거침없는 행동과 심리적 압박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정면으로 무너뜨립니다. 이 같은 전개에 국내외 시청자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국내 시청자는 10시간 동안 소화제를 먹은 기분 같은 드라마였다며 답답한 현실을 뚫어주는 해방감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시청자는 한 에피소드를 한 화 안에서 마무리하는 구성도 좋았고 사과는 피해자에게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돼 더욱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해외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액션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잘못된 행동에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이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준다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물론 작품 속 해결 방식은 현실과 거리가 멀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점에서는 지나치게 과격하다는 비판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청자들이 박수를 보낸 이유는 분명합니다. 현실 속 제도와 어른들이 끝내 해결해 주지 못했던 영역을 장르적 상상력이 대신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메워주지 못했던 공백을 이 작품이 통쾌하게 채워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감한 판타지를 설득력 있게 현실 속 이야기처럼 구현해낸 가장 큰 공신은 교권보호국 감독관 나화진을 연기한 배우 김무열이었습니다. 김무열은 특유의 절제된 감정 표현과 새로운 액션 연기로 작품의 몰입감을 극대화하며 참교육이 가진 장르적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동안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와 넷플릭스 시리즈 스위트홈 시즌이 3등에서 강력한 파괴력과 육중한 힘을 앞세운 액션을 선보여왔던 김무열은 이번 작품에서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거칠고 폭발적인 에너지 대신 차분한 여유와 날카로운 이성이 돋보이는 연기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붙잡았습니다. 작품 속 나화진은 늘 긴장감을 드러내기보다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느긋하게 상황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능청스러운 표정을 짓고 예상치 못한 순간 소나트를 보내며 무거워진 분위기를 가볍게 바꿔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범죄자일 경우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방금 전까지의 태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차가운 시선과 냉혹한 행동으로 상대를 압박합니다. 그 순간마다 화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며 극의 몰입도가 극대화됩니다. 이처럼 다층적인 캐릭터를 완성한 김무열의 연기는 나화진을 단순히 문제 해결을 대신하는 인물이 아닌 대중이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매력적인 심판자의 위치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이러한 요소에 가장 강하게 반응한 곳 가운데 하나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시청자들의 평가는 단순히 재미있다는 수준을 이미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일본 역시 교권 문제를 숨기기에만 급급한 현실인데 이 작품을 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또 과도한 민원 때문에 교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본에서는 결코 제작될 수 없는 해방감 넘치는 학원물이라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돈과 권력을 이용해
법의 처벌을 피해가던 가해자들이 끝내 처절한 대가를 치르는 결말이 매우 통쾌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평론가 수준의 장문 댓글은 현재 일본 사회가 안고 있는 피로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폭력을 이용해 폭력을 제압하는 자극적인 삼류 작품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학교를 둘러싼 사회적 위선과 각종 문제를 하나씩 해부하는 이야기였고 어느새 깊이 빠져들고 말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오랜 기간 학생 인권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교권이 약화되고 지나친 매뉴얼 중심 행정 속에 책임의 주체가 사라져버린 일본 교육 현장의 구조적 갈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물론 비판적 시선도 존재했습니다. 일본 불량 문화 정서를 한국식으로 바꿔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기관을 내세워 지나친 자극을 유도한다는 냉소적인 평가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비판이 오히려 작품의 화제성을 키웠다는 사실입니다. 곧바로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장르물에 왜 현실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느냐는 반론이 뒤따르며 논쟁이 확산됐고 그 과정 자체가 콘텐츠를 더욱 널리 알리는 동력이 됐습니다. 반면 중국권의 반응은 일본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서비스되지 않음에도 해외 플랫폼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상당한 관심이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중국 시청자들의 시선은 단순한 카타르시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평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통쾌하긴 하지만 실제 현실에 존재한다면 두려울 것 같다.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다. 문제를 해결했다기보다 힘으로 억눌렀다. 그래도 현실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보다는 낫다. 서로 다른 평가가 동시에 존재하는 매우 복합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오히려 강력한 공권력 체계에 익숙한 사회일수록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먼저 떠올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반대로 태국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공감의 강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학교 상황도 다르지 않다. 교사들이 너무 무력하다는 반응이 이어지며 작품 속 메시지에 깊이 공감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학생 역시 상처를 입고 교사 또한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모두가 피해자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방식은 다소 과격할지라도 결국 누군가는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작품이 질서를 되찾아주는 판타지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시청자들이 동경하는 것은 폭력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폭력이 만들어내는 결과, 다시 말해 정의가 살아있는 질서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문제 앞에서 한 발 물러서는 현대사회의 무기력한 시스템에 대한 피로감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참교육은 본질적으로 양면성을 가진 작품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쾌한 해방감을 선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품은 교육 현장의 만성적인 예산 부족 문제와 제도적 한계, 무너진 가정 환경 같은 복합적인 구조적 원인을 깊게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절대적 존재를 전면에 내세우고 그 인물이 문제를 단번에 정리하는 영웅 중심의 서사로 갈등을 풀어갑니다. 만약 이러한 방식이 현실 정치나 실제 사법체계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포퓰리즘으로 변질될 위험도 있고 사적 제재를 정당화하는 극단적 논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바로 그 위험성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작품에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욕망을 정확하게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혼란을 정리해 주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책임지는 사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또 누군가는 끝까지 피해자의 편에 서줄 존재를 기다립니다. 참교육은 바로 그런 감정을 가장 직접적이고 강렬한 방식으로 화면 위에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작품을 보는 동안 박수를 보내고 환호합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끝난 뒤에는 어딘가 불편한 감정도 함께 남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 세계에는 교권보호국 같은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이번 성공은 단순히 한국 콘텐츠가 또 하나의 흥행 기록을 세웠다는 이야기로만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신호에 더 가깝습니다. 질서는 과연 누가 회복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권한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참교육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폭력을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존재하는 세상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작품이 보여준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서를 되찾기 위한 강력한 개입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깊이 있는 사회 이슈와 세계적 화제를 함께 살펴보고 싶다면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